이야. 후. 자, 오늘 앞에서는 비문학이 2개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문학을 좀 해보도록 하자. 앞에, 너 뭐야? 뭐지? 이씨, 갑자기 들어왔어. 너 다리 왜 다쳤어? 얘 축구도 못하는데 왜 다치기만 하고. 꼭 후보들이 다쳐요, 꼭. 자, 38쪽을 한번 해볼게요. 38쪽. 유튜브 보시다 보면 어제도 38쪽을 하다가 또 중간에 훅 끝나버렸어요. 맞아요? 네. 맞죠? 못 봤잖아, 이현채. 이현채래네. 저기 김채연 못 봤잖아, 이씨. 그래서 구운몽을 한번 해볼게요. 구운몽 어제 또 하다가 또 끝나버렸어요. 구운몽은 1년에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3월부터 해서 우리 수능 보기 직전까지 한 번은 출제될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글로 쓰고 우리나라 등장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한번 정리를 하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에 나오는 지점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구운몽은 환몽 구조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죠? 꿈에서 현실로 가고 현실에서 꿈으로 오고 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현실계 해볼게요. 현실계가 아니라 그냥 천상계라고 했다. 하늘. 자, 천상계고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현실입니다. 현실. 신들의 세계가 현실이야. 이 구운몽의 특징은요. 그래서 이 천상계에 뭐 있냐면 남악형상이 있습니다. 남악형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선들이 모여 살아요. 근데 신선 중에서요. 우리는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는데 동서남북 위아래 6방향을 볼 수 있는 신비한 사람이 있대요. 걔 이름이 뭐야? 6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한쪽 방향만 보잖아. 근데 얘는 한 번 보면 동서남북 위아래를 한 번에 볼 수 있대요. 뭐야? 잠자리냐? 뭐야? 얘가 육관대사입니다. 그래서 육관대사야. 6개를 본다 해서 육관입니다. 육관대사는 불교를 전파하고 있었고요. 이 남악형산 요 밑에 보시면 동정호수가 있어요. 근데 육관대사가 불교를 전파할 때마다 호수의 동정호 용왕이 늘 와서 응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되게 고마워하는데 어느 날 동정호 용왕이 자기 생일이라고 육관대사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바쁘니까 못 올 걸 알지만 그래도 초대장을 보내요. 근데 육관대사는 동정호 용왕이 자기 연설에 늘 오니까 너무 고맙잖아. 자기가 갈 수는 없어도 최고의 예우를 갖춥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자신이 제일 아끼는 제자를 보냅니다. 걔가 누구겠어? 대학은 갈 거지 얘들아? 걔가 누구겠어 걔가? 얘가? 오케이, 성진입니다. 성진이.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갖춘다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못 가니까 국무총리 정도를 보낸 거야. 대통령이 못 가니까 10급 공무원을 보내는 거랑 국무총리를 보내는 거랑 급이 다르잖아.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성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동정호 용왕이 너무 신난 겁니다. 왜냐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보내주니까.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합니다. 자기 생일이니까 잔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진이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술 파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정호 용왕이 자기도 생일이니까 기분도 좋고 하니까 술이 이만큼 취합니다. 취해서 이렇게 보니까 성진이가 있네? 그래서 동정호 용왕이 갑니다. 오! 성진이 왔구나! 제가 술 한잔 먹어! 라고 합니다. 소승은 스님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하고 또 갑니다. 그 동정호 용왕이 여기저기서 술을 막 마시다가 또 취합니다. 그런데 성진이가 보이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성진이 왔네? 술 한잔 먹어! 했더니 성진이가 소승은 스님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하고 또 가요. 그러니까 동정호 용왕이 또 술 먹고 술이 이만큼 취합니다. 그래서 다시 와요. 성진이 왔네? 라고 합니다. 술 한잔 먹어! 라고 합니다. 우리네 관습은요, 어른이 여러분한테 용돈 주면 어떻게 해요? 용돈을 줬어요. 그럼 날름 받아요? 괜찮습니다. 하잖아. 그럼 어른이 다시 한번, 그래도 받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괜찮다니까요. 2번 정도는 거절합니다.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면은요, 안 받는다 했잖아, 이 새끼야. 가져가! 이렇게 안 하잖아. 고맙습니다 하고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네 심정은요, 2번 정도는 거절하지만 3번째는 받는 걸 예의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동정호 용왕이 세 번째 술을 권하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성진이가 그럼 한 잔만 먹겠습니다 하고 한 잔을 받아 먹어요. 맛있네? 그래서 얘가 성진이가 연거푸 세 잔을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날 텐데 규율을 어겨야 되죠? 성진이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율을 어길 텐데요. 첫 번째 규율을 어깁니다. 술을 마십니다. 세 잔이나 먹었더니 술이 아주 건하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구름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술이 취해갖고 얼굴도 뻘건데 육관대에서 걸리는 날은 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냇가에 내려옵니다. 냇가에 내려와서 세수를 합니다. 머리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얼굴과 머리를 같이 막 씻기 시작합니다. 막 씻었는데 그래도 술이 안 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어디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따라갑니다. 향기를. 그랬더니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팔선녀가 있는 겁니다. 8명의 선녀가 있는데 성진이가 8명을 다 스캔을 한번 해봅니다. 다 예뻐. 근데 하나 안 예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진이가 그 앞에서 이제 꼬시려고 합니다. 여보 살들아, 내가 지나가야 하니까 길을 비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팔선녀가 아니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우리부터 비키라고 합니까? 이건 도리에 맞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진이가 남녀가 유별하니 남자가 지나가면 여자가 비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또 이 선녀들이 무슨 소리냐? 도수를 배우는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병신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진이가 낭자들이 나에게 도수다에게 길 가는 비용을 달라고 하는군요 합니다. 그래서 낭자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는 여보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자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낭자라고 했죠? 이때부터 여자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 불교에서 규율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뚝 분질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지를 손으로 한번 쓱 훑고 입김으로 후 불었더니요. 8개의 구슬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수를 부렸어요. 그래서 그 8개의 구슬을 팔선녀들이 하나씩 들고 하늘을 올라갑니다. 까르르 예뻐요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놓고 가다니 안타깝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자기 방으로 옵니다. 자, 선방은요,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 그 숙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숙소, 선방에 왔더니 육관대소가 만났어요. 성진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동정호 용왕께서 저를 많이 붙잡아서 늦었습니다 하고 후딱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같이 있다 보면 술 먹은 거 들키니까. 그래서 선방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8명의 여자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 내 처지를 봤더니 머리 빡빡 깎은 상태에 내 손에는 항상 염주만 들고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맨날 이거만 외치는 거야. 나도 저 유교처럼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멋진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얘는 뭐냐면 불교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너무 불교는 따분해. 유교처럼 저렇게 신나게 관직도 올라가고 재밌게 놀고 이게 좋을 텐데 라고 해요. 아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 곧바로 뉘우칩니다. 곧바로 뉘우쳤어요. 하지만 곧바로 뉘우치긴 했으나 불교를 회의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세 번째 규율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육관대사가 성진이를 부릅니다. 성진이를 불러요. 성진이가 지레짐작으로 제가 술을 마신 건 동정호 용왕께서 술을 줬기 때문입니다. 성진아, 누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진아, 아니 제가 길가에서 여보살들 꼬신 게 아니라 길을 비켜서 가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느냐? 성진아, 아니 제가 불교에 대한 회의감을 잠깐 갖긴 했지만 곧바로 뉘우쳤잖아요. 전 잘못이 없어요. 성진아, 뭔 개소리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관대사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3개의 규율을 어겼구나. 너는 풍도로 가거라 합니다. 자, 풍도로 보냅니다. 풍도는 지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풍도는 누가 관할하고 있냐면요. 염라대왕. 그 신과 함께 있을 때 누구지? 이정재가 한 역할. 염라대왕이 관할을 하는데요. 성진이가 온 거야. 염라대왕이 바빠 죽겠는데 성진이가 온 거야. 바쁜데 너 왜 왔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넘겨봅니다. 무슨 죄를 졌나 하고 차트를 넘겨봤더니 죄가 안 나와요.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팔선녀들이 오는 거야.
니들은 또 외우냐 했더니 아우 저 선녀 짱께서 보내셨어요 하는 거야. 차트를 넘겨봤더니 또 없어요. 아, 이 새끼들 바쁜데 왜 왔지? 하면서 염라대왕이 어디로 보냐면 인간 세상으로 보냅니다. 아, 바쁘니까 너 인간 세상으로 가. 인간 세상으로 보냅니다. 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옥보다 더 치욕스러운 게 뭐냐면 인간 세상을 더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신들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저 풍도가 감방에 가는 거라면 저보다 더 치욕적인 거 뭘까? 돼지우리에서 그냥 똥 먹고 사는 거. 이런 정도야. 이런 정도야. 신이 입장에 인간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건 그래서 무척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지상계로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 순간에도요. 인간의 모습들 사는 모습을 보더니 성진이가 저기는 저렇게 해서 더러워서 안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 갈 거예요. 막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차사, 염라대왕을 모시는 그 쫄짜구들 차사가 발로 뻥 찹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인간 세계로 쑥 넘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꿈이죠. 여기가 꿈입니다. 자, 양처사가 있는데 얘는 늦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예외에서 유씨 부인이 있어요. 유씨 부인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요. 근데 차사가 발로 뻥 차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유씨 부인한테 옵니다. 그래서 유씨 부인이 임신을 합니다. 그 요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걔가 뭐야? 소유죠. 소유.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요. 인물의 이름에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성진은 이룰 성자, 진리를 이룬다는 거죠. 얘는 진리를 깨우친다 이런 말이야. 깨우친다 이런 말이고 소유는 뭐야? 이거 시스타 소유 아니고요. 잠시 논다죠. 잠시 놀고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인간 세상에 잠시 놀고 가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나 보지. 그래서 양소유가 이제 무럭무럭 자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고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0세 즈음, 약 10세 즈음에 양처서가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고 저기 그 뭐야 무슨 봉이지? 금강산 뭐라고 하지? 금강산 뽕래산의 선관이었다라고 합니다. 복례산에 나는 원래 신선이었어. 그런데 유씨 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널 데리고 있었는데 이 10세 즈음의 소유가 장성했으니 얘가 너를 모시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가겠어. 안녕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양처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양소유와 유씨 부인이 같이 알콩달콩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10세 즈음의 소유가 저도 과거를 응시해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과거를 응시하고자 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커다란 포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만 있겠습니까 해요. 유씨 부인이 안 보내려고 하다가 간단히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움직입니다. 팔선녀 8명을 만나야 되죠. 구운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소설은 크긴 한데 다 내용의 80%는 모두 다 여자 꼬셔서 만나서 하룻밤 자는 이 전체가 이거야. 그러니까 총 몇 번의 그가 나오냐면 8번이 나오는 거죠. 8명을 만나는데 8번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 요런 내용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 그 하룻밤 자는 그 정사 내용만 살짝 빼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과 가는 학생들은 저기 가서 대학 가서 구운몽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뭐 다 안 나오고 그랬죠? 구운몽이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위치는 다 있어요. 책 보면 까마운 위치에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 자, 요번에는 이제 누구를 하냐면 내가 움직입니다.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거야. 회주라는 지역에 갑니다. 회주라는 지역에 이제 10세 즈음에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뭐가 있냐면 수양버들나무가 있어요. 수양버들나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나무 있죠. 이렇게 축 늘어진 나무. 이렇게 축 늘어진 나무. 이런 수양버들나무 이 밑에서 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그럼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양류사입니다.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꽃미남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보냐면 저 멀리서 진어사의 딸인 진채봉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진채봉이 쟤를 찜합니다. 근데 아빠가 진어사가 지금 집에 없어요.
결혼을 허락 맡으려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없네? 어떡하지 하다가 가만 내비두면 얘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딴 여자가 채갈 것 같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를 일단 잡아서 내 걸로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모한테 얘기합니다. 유모, 아까 버드나무 밑에서 노래 부르는 남자 하나 있었거든. 걔 데리고 와. 걔 오늘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일단 내가 데리고 와서 내 거로 만든 뒤에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치고, 내가 그러면 거기 여관 같은 데 가서 얘가 누군지 알고 데려와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여관에 본 사람들 다 오징어 새끼들인데 사람이 하나 끼어있을 거야. 가면 알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모가 갔더니 진짜 다 오징어들만 있고요. 거기에 사람이 한 명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당신이 버드나무 밑에서 노래를 불렀냐예요. 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취처 여부를 물어봅니다. 취처 여부 물어봐요. 취했다, 처를 취한다. 결혼했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양소유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양씨 집에서 태어난 소유고요. 저는 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생이라고 합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이거는 통과. 그리고 와서 유모가 물어봅니다. 아까 노래 부를 때 혹시 뭐 이상한 거 못 봤냐 했더니 예쁜 선녀를 내가 한번 봤는데 얘기를 못해서 안타깝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주인 어린 아씨인데 아씨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빨리 가자라고 해요. 잘 됐군. 그렇지 않아도 그 여자를 내가 되게 아름다워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 뭐냐면 달 아래 달 아래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달 아래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달 아래에서 만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식으로 하면 서양의 큐피트, 사랑 연결해준 사람, 그게 달나라에 월하 노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 밑에서 만난다는 건 결혼한다라는 의미래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채봉을 만납니다. 그 진채봉을 만나서 왔더니 성진이가 이렇게 봤더니 진채봉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당장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때 진채봉이 좀 참아라. 아버지가 아직 안 계시니까 내일 낮에 하자라고 합니다. 알겠다고 해서 하루 정도는 참는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뭐가 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래서 진채봉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진채봉이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올해 EBS에는 요 지점이 나왔습니다. 요 지점. 양류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서로 만나는 요 지점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터니까 10세 즈음에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막 떠돌아다닙니다. 전쟁 피해서 돌아다니겠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도사를 만납니다. 고전소설은 꼭 도와주는 인간들이 있잖아. 그죠? 이 도사를 만나는데 이 도사가 뭘 알려주냐면 첫 번째, 너 검은고하고 퉁수불자 아냐? 전혀 모르는데요. 이거 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꼭 배워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검은고와 퉁소를 배웁니다. 도사에게서 배워요. 그 다음에 도사는 미래를 다 아는 듯하니까 성진이가 물어봅니다. 사실은 전쟁 전에 아주 예쁘게 생긴 진채봉이라는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가 점괘를 해볼게 이렇게 하더니요. 너는 진채봉과 연결되기가 어렵겠구나. 어두운 밤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채봉과 연결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아쉽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집에 돌아갔다가 집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제 16세의 과거를 보러 움직입니다. 자, 이제부터 16살이 됩니다. 전쟁통에 10세 즈음에 갔다가 전쟁통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도사도 만나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16세의 과거를 다시 응시하러 갑니다. 자, 과거를 응시하러 가는데 요번에는 누구를 만날 거냐면 낙양 지역에 지나가다 아직 과거 안 봤어요. 낙양 지역을 건너다가 기생을 한 명 만납니다. 기생은 개서머리입니다. 개서머리라는 기생을 만나는데 이 개서머리는 그 당시에 뭐 3대 미녀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그 개서머리 주위에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 그 옆에 뭐 알통하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다른 기생들은요, 뭐 술도 따르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개섬을 말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야, 저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성진이가 생각하다가 뭘 봅니다. 뭘 보냐면 개섬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 쓰는 것을 통해서 나와의 하룻밤을 뭐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 그러면 뭐냐면 일종의 글짓기 대회를 하지요. 그죠? 글짓기 대회에서 글을 가장 우수하게 쓰는 사람에게 나에게 그죠? 그래요. 그래서 개서머리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성진이가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나오냐? 주혜야? 여기까지 나오냐?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잡아야겠다. 처음에는 성진이가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 남자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글을 잘 쓰면 어떻게 해요? 의도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쓰려고 합니다. 좀 괜찮습니다.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생긴 것도 보이고 너무 곱상하게 생겼고 해서 뒤까지 뭘 하냐 생각해서 그 남자들이 너도 해 그럼 너도 참여할게 너도 참여시킬게 참여를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성진이가 글을 씁니다. 소유가 글을 썼더니 개서머리에 눈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이런 글을 처음 본 거야.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남자들이 기운이 쑥 빠집니다. 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애들이 꿍깍꿍 모여서 얘기합니다. 야, 원래 이 게임의 룰은 쟤 없을 때 규칙을 정했으니까 쟤는 멤버가 아니야. 쟤를 빼고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개서머리 뭔 개소리 하느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는 나는 과거 보러 가야 할 테니까 자원급제하면 다음에 올게요. 여기서 일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요. 그런데 개서머리는 그 남자들을 막 개꾸중을 합니다. 이 글 못 쓰는 것들이 어디다 나를 탐하느냐 하면서 막 개꾸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에이 꺼져라 하면서 나갑니다. 개서머리 막 화를 내면서 나가요. 그런데 개서머리 어디로 가냐면 개서머리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소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소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했더니 그때 소유가 짠 나타납니다. 과거 보러 간 게 아니라 개서머리 집으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개서머리 오빠 어디 갔었어? 빨리 와야지. 보고 싶었잖아 라고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기다리는 거지 손님이 기다리는 거 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인이 손님을 기다려야지 하면서 튕기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개서물은 무슨 얘기하냐면 너무 예쁘니까 소유가 내 부인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너와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 나는 당호가 결혼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첩의 자리가 비면 나도 첩으로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를 응시하러 갑니다. 으짜. 자, 3번. 지금 여자 몇 명 만났어, 지금? 3명. 왜 3명이야? 2명 만났죠, 2명?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자. 3번 여자를 만나러 갑시다. 3번 여자 누구 만날까? 3번 여자. 3번 여자는 과거에 응시했고요. 이제 과거에 응시했고, 그거 만지지 마! 이씨! 왜? 누가? 네가 휘게했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너 어떻게 했어, 너? 나연이 뭐 만졌는데? 나연이 진짜. 야, 왜 흔들지 마, 나연. 왜 그래, 나연이? 어떻게 학원이지, 뭐. 아야. 자, 네 번째는 누굴 만날 거냐면요. 이제 과거 응시하고 적경홍을 만납니다. 적경홍을 만나요. 적경홍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생입니다. 기생이란데 얘는 좀 어떤 거냐면 되게 보이시한 기생입니다. 쉬 이상하다. 남성스러움 이렇게 했다. 남성스러운 여인입니다.
근데 적경호도 무척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참을 수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적경호과의 또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저거는 적경호과의 하룻밤은요, 그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예뻐서 결혼한 거, 그 하룻밤을 보내거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디 뭐 추릴 수가 없어요. 추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 응시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여자로 가는데, 요번에는 공주를 만나는데 정경패를 만나러 갈 겁니다. 정경패를 만나러 갈 건데, 적경호에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 예쁜 여자, 내가보다 예쁜 여자 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개서머리라는 애가 예쁜 애고, 두 번째 양반 중에 예쁜 애가 누구냐면 정경패라는 애가 있다. 엄청 예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적경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도 예쁜데 얘보다 더 예쁜 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경패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적경욱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정경패는 되게 순수 여인입니다. 아주 되게 순수하고요. 뭐 이렇게 남자를 만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외간 남자가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아요. 그래서 남자는 안 들어오고요. 얘는 대신 검은고를 잘 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은고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막 검은고 내기하고 막 합니다. 단 여자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유가 정경패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장을 합니다. 자, 여장을 한 소유. 자, 여장을 해서 정경패와 이제 뭐 하냐면 검은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은고는 도사한테 배웠다고 그랬죠? 검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은 걸 들고 가서 멀리 앉아서 검은 걸 띵띵띵 치고 저쪽에서 띵띵 치고 화답하고 하다 보니까 넓히 보니까 저기 정경패가 너무 예쁜 거야. 좀 더 가까이 보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더 기교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경패가 이 새끼 좀 잘하는데 너 이리 와봐라 합니다. 그래서 더 앞에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눈앞에 거의 손만 이렇게 짚으면 잡을 것 같은 그런 거리까지 와요. 그러고 나서 계속 검은 걸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경패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왜냐면 연주가 좀 이상해요. 연주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 그런 연주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경패가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런 노래를 나한테 들려주지 하는 거야. 얘는 뭐야? 게이가 아니고 뭐지? 레즈비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경패가 얼굴이 빨개져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시름시름 알아요. 아파요. 그래서 아빠가 너 왜 앓으냐 했더니 아파요. 왜냐면 난 더러운 걸 봤다라는 거야. 그 뭐냐 했더니 어떤 여자애가 오더니 나에게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더러운 걸 봤기 때문에 뭐 시름시름 알아요. 근데 아빠는 왜 들어왔냐면 딸이 아프니까 들어오기도 했고요. 아빠는 선 보는 선의 자리가 와요. 그게 누구냐면 방금 장원급제를 한 놈이 있다라는 거야. 옛날에도 이렇게 화선지에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렸나 봐. 사진은 없으니까. 이걸 들고 와서 선 봐라라고 하는데 얘가 자꾸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떡하지 하다가 잘 달랩니다. 얘야 지금 관직 높은 애가 있는데 너랑 결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얼굴에 봐라라고 해요. 싫어 아픈데 내가 무슨 남자를 원해. 아파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줬더니 이렇게 봤더니 묘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야. 많이 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연주하던 애가 이 코 위가 좀 까뭇까뭇한 것 같은 거야. 코 시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검은고 치고는 손이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막 있었거든요. 가만히 봤더니 요 새끼야. 그래서 이 정경패가 아빠한테 난리를 칩니다. 아빠 이 새끼가 사기친 새끼라고 이게 내 방에 들어왔다고 더러운 새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뭐 남자가 뭐 더러운 새끼냐 뭐 와서 근데 아니야 나를 속인 놈이잖아 죽여버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이긴 죽일 텐데 일단 결혼이나 하고 죽이자 막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고 이 새끼가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안 해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하냐면 그럼 이렇게 하자. 그놈이 남장을 해서 너를 속였으니 너도 한번 속여서 이게 1대1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속일까 했더니 정경패의 몸종이 있는데 걔가 가춘혼입니다. 가춘혼이야. 이게 정경패의 몸종입니다. 정경패의 몸종이야. 그래서 불러요. 야 가춘혼 너 귀신으로 분장하자 라고 합니다. 귀신으로 분장해서 저기 소유 저 새끼를 혼쭐을 한번 내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가춘훈이 왜냐면 자기의 아씨를 혼나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귀신 분장을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밤에 싹 나타납니다. 나는 귀신이다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소유가 잠깐 놀랐는데 예뻐요. 오, 너무 예뻐. 귀신도 괜찮소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 개소리야 하면서 합니다. 근데 귀신인데도 자꾸 이 소유가 자꾸 대시를 합니다. 왜냐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가춘훈이 나는 귀신인데 안 되는데 하다가 또 하룻밤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는요 다 돼요. 뭐 귀신도 되고 이때 나중에는 용도 꼬셔요. 어쨌든 다 됩니다. 그래서 가춘훈과 하룻밤을 자고요. 하룻밤을 지내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정경패가 물어봅니다. 정경패가 물어봐요.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처음엔 사실은 혼주를 내주려고 했으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단 말이냐? 제가 그만 하룻밤을 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경패가 가춘훈을 혼낼 줄 알았는데 정경패가 혼을 내지 않습니다. 정경패의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어차피 장원급제를 한 놈일 테니까 그때 당시 일부 다처제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정도의 관직 있는 놈은 여자가 많을 거다. 어쩌게 한 번씩 나눠 쓰는 거 이상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춘을 혼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요? 정경패는 너는 나와 친하니까 남편을 나누는 것, 너와 나누는 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애입니다. 무척 순수한 마인드인데 이상한 마인드를 가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정경패가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죠? 1부인이 되고요. 얘가 1부인이 되고 얘가 첩이 됩니다. 첩이 돼요. 귀신 꼬시는 내용이고 시험은 당연히 어느 지점에 나오냐면 정경패하고 검은고 놀이하는 그 지점, 그 다음에 가춘문이 꼬시는 지점까지 귀신 분장을 하기 전, 그죠? 둘이 얘기해서 귀신 분장을 하고, 그죠? 근데 소유가, 귀신도 예쁜데 한번 할까? 이건 아니야. 한번 만날까? 이거는, 이거는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그 전까지. 시끄러, 새끼들아. 뭐지? 자, 그 다음에. 자, 전쟁터로 갑니다. 시끄러, 이씨. 왜 이래. 아니야. 나랑 야, 얘들은 다 모르는데 왜 그래? 넌 왜 그래, 너는 뭘 받길래 넌 그래? 너 왜 그거 빨개, 임마, 새끼야? 넌 뽀올개, 새끼야. 아니야. 그 다음에 전쟁터에 가서 이제 공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공들을 세우겠죠? 그런데 임금 황제가 황제의 황제의 여동생입니다. 난양공주를 만날 겁니다. 전쟁터에서 시에서 난양공주. 자, 난양공주는 황제의 여동생입니다. 황제의 여동생. 난양공주는 이상형의 남자가 뭐냐면 퉁수를 잘 부는 남자입니다. 퉁수를 잘 부는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제 휴식 중에 이런 산 같은 데서 소유가 퉁수를 봅니다. 아까 도사한테 퉁수 배웠다고 그랬죠? 검은고를 배워서 정경패 꼬시고 퉁수로 이제 얘를 꼬실 거야. 퉁수를 봅니다. 퉁수 불어요. 난양공주 귀에 들어와요. 이렇게 퉁수를 잘 불더니 분명히 잘생긴 애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요. 야, 저 퉁수 소리 들리지? 저 새끼 잡아. 쟤 오늘 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갔는데 이 난양공주가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하냐면 혹시 데려왔는데 바로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잖아. 소리만 들었으니까 걱정을 막 하는데 딱 잡아왔더니 잘생겼네. 퉁수를 잘 보는데 잘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난양공주가 너 내 거야 이 새끼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난양공주가 황제한테, 오빠죠? 황제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 결혼하래, 점 찍었어, 쟤야 라고 합니다. 근데 너 그렇게 하다가 그 퉁수 부르는 애가 결혼한 남자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괜찮아, 저렇게 퉁수를 잘 부르네, 난 첩으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뭐 알겠어. 그러면 어때, 내가 뭐 결혼을 허락할 테니까 그놈 좀 보자 라고 해요. 딱 데리고 왔는데 얘 내 장수환이야 라고 합니다. 그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애죠. 이거 내 하인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난양공주 데려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얘 부인이랑 첩이 2명이 있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난 첩으로 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난양공주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첩으로 가기로. 그런데 난양공주의 몸종이 있어요. 몸종이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아까 여기 어디 갔어 얘? 진채봉입니다. 진채봉. 얘가 뭐냐면 노비가 됐어요. 공노비. 왜 공노비가 되냐면 아까 진어사가 황제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져요. 그러니까 진어사는 죽은 거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노비로 끌려간 거야. 그죠? 그래서 노비로 끌려와서 난양공주와 있는데 둘이 말이 좀 잘 맞아요. 친해요. 그런데 난양공주가 데려와서 남자 데려와서 이렇게 뭐 혼사 얘기 나오잖아. 그때 진채봉이 이렇게 수발 들다가 이놈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놈입니다. 그게 누구야? 바로 예전에 만났던 예적 결혼을 약속하는 애잖아. 근데 진채봉은 한 번에 알아봤는데 소유는 알아보지 못해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진채봉이 울고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난양공주가 결혼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 결혼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첩으로 들어가도 나는 공주잖아. 그런데 나 몸 수발을 들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해서 누굴 데리고 가? 진채봉을 같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는 어떻게 해서 난양공주가 오는 줄 알았는데 세트로 온 거야. 그래서 세트로. 그래서 얘가 바로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들하고 이제 모여요. 모여서 난양공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첩으로 들어왔는데 난 명색이 공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인할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경패가 좋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제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난 이부인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첩이 됩니다. 첩이 돼요. 그래서 또 행복하게 지낼 거고요. 자, 전쟁터에 가다 보니까 이제 관직이 계속 올라가고요. 저 상대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냐면 뭐 싸움도 너무 잘하고 전쟁 아주 귀신이야.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쌍소유가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내요. 걔가 누구냐면 심요연입니다. 심요연. 얘는 자객입니다. 자객이야. 그래서 침실에 침입을 해서 그냥 자고 있는 그 양소유를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객이 들어와서 이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합니다. 바로 방까지 다 들어왔어요.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칼집을 빼서 칼을 찌르었는데 창문에 빛이 달빛이 들어오면서 이 칼날에 쨍 하고 비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양소의 얼굴에 빛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찌르는 순간 봤더니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찌르는 순간 잘생겼네?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마침 이불도 깔려있게 딱 같이 또 하룻밤을 잡니다. 그래서 얘도 꽃입니다. 그러니까 양소유는요,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객도 꽃이고요. 그 다음에 귀신도 꽃이고요. 공주도 꽃이고요. 모두 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심요연 이쪽으로 내려볼게요. 심요연은 자객이고, 자, 전쟁터에서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정호 용왕, 아까 처음에 동정호 있었죠? 동정호 용왕의 딸이 백능파인데요. 용왕이니까 용이죠, 용. 백능파가 예뻐요. 용 중엔 제일 예뻐요. 용들의 세계에선 제일 예쁜 용이야. 그래서 용들이 항상 백능파를 따라다닙니다.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줘, 막 이런 거야. 근데 백능파는 점을 봤더니 미래에 멋진 남자가 온다, 이렇게 점이 나와요. 그래서 당장에 있는 이 잘생긴 용들을 하나씩 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잘생긴 용들 중에 힘이 센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놈이 어떻게 하냐면 이 동정호를 습격을 합니다. 감히 나의 프로포즈를 안 받아? 넌 뒤졌어 하면서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해서 그 백능파를 납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 도와달라는 얘기가 왔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누구를 구출하냐면 백능파를 구출합니다. 전쟁을 치러서 백능파를 구출을 해줍니다. 구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용이죠. 백능파를 구출하고 나서 이 동정호 용왕은 내 딸을 구해주면 내 이 나라를 모두 주겠다. 딸과 이 나라를 모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용들이 와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다 졌거든요. 근데 양소유가 와서 가볍게 승리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정호 용왕이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백능파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으로 보냅니다.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이야. 백능파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용의 모습이고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첫날 밤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환생한 뒤 그때 결혼합시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양소유가 나는 용도 괜찮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첫날 밤을 지내서 결혼이 되겠죠. 첩이 됩니다. 이때 누가 오냐면 동정호 용왕이요. 소유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동정호 용왕이 고맙잖아. 내 딸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소. 이제 장인어른이죠. 고맙소. 뭐 할 일이 없소 했더니 구경 좀 하세요. 했더니 여기 용궁은 다 구경했고요. 용궁 주변을 구경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동정호 용왕과 소유를 어디로 가냐면 용왕이 있고 바로 올라오면 남악형산이라고 했죠. 그죠? 남악형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육간대사를 만납니다. 그죠? 얘와 만나요. 누가? 육간대사가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 여기선 전체가 꿈이었죠. 그죠? 아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왔잖아. 지상계로 왔는데 이 지상계가 꿈이었죠. 그죠? 꿈 속에 있는 양소유잖아. 이 꿈 속에 있는 양소유가 다시 한번 꿈을 꿔서 육간대사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몽중몽입니다. 꿈속에 꿈인 상태야. 이미 꿈인 상태에서 다시 육간대사를 만나는 이 점이 꿈속에 있는 소유가 다시 꿈을 꾸는 거야. 몽중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소유하고 동정호 용왕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육간대사가 연설을 하다가 너 거기서 너 아직 올 때가 아닌데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소유가 아니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본 적이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모르오 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올 때가 아니니까 내려가시오라고 합니다. 저 이상한 스님이네 하고 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연결할게요. 자 이제 2처 6첩을 다 얻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세볼까? 백능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앞에 정경패 있고요. 개서몰 있고요. 됐죠? 다 들어왔네. 2처 6첩을 얻고 나서 이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결혼도 8번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너무 따분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취미궁으로 갑니다. 취미궁은 일종의 은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입신양명입니다. 태어나면 입신양명하는 거야. 그죠? 과거에 응시해서 장원급제 있죠? 그 다음에 입신양명을 하면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출장입상입니다. 나가서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장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이러라는 얘기겠지?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거 이뤘죠? 승상까지 갔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은퇴해야 하잖아.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공명신퇴입니다.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야. 즉 취미에 간 것은 바로 명예롭게 은퇴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어디냐면 우리 38페이지 이 지점입니다. 명예롭게 은퇴해서 취미궁에 왔더니 퉁수를 불었는데 퉁수 소리가 슬퍼 보이는 거야. 여인들이 물어보겠죠. 이 퉁수 소리가 왜 이렇게 슬퍼요?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프대요. 왜냐면 진시황도 잘 나가다 죽었잖아. 저거 진시황 무덤이군. 저기 당현종 무덤 있잖아. 쟤도 잘 나가다 죽잖아. 여기 또 잘 나가다 죽은 애 또 있네? 나도 마찬가지야. 결국 이렇게 잘 나가면 뭐해? 그것도 죽으면 다 물거품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불교에 귀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8쪽 풀다 보면 어떻게 써요? 득도하면 저희들도 불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육간대사와 성진이가, 이제 성진이겠죠. 소유가 아니라. 성진이가 만났죠. 성진아 깨달았느냐? 물어봤던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가 바로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점은 여기였습니다. 아이고 길어. 1시간짜리네.